주사 시술할 때 쓰는 액 같은 거 들여올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유리보톡스는 틱틱 가세요. 피부과 병원이 있고 피부 있잖아요. 병원도 아니고 시술을 할 수도 없고 윙윙윙윙 해서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의료기기는 이제 그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는 돈빨인가요? 피부가 하얘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과 안 가고? 저 로션도 잘 안 발라요. 30 넘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훅 간다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 뭐 바르세요? 저는 탈모 관리가 돈이 많이 듭니까? 피부 관리가 돈이 더 많이 듭니까? 일단 우리 선생님은 두 개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어떤 게 더? 확실히 피부 관리에 돈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주사 시술도 가볍게 하시고 하면서 그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틱틱 가세요 하고 한 30만 원 먹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아 진짜? 아니 전혀 그렇지 30만 원 않고요. 쓱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네. 주사 시술할 때 쓰는 액 같은 거 네. 들여올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말씀하신 주사가 예를 들어 어떤 거 말씀하세요? 보톡스, 보톡스, 뭐 필러, 그쵸.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보톡스는 국내에 워낙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거의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쌀 거예요. 진짜. 시술가도 제일 싸고 들여올 수 있는 가격도 좀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는 편. 선생님 피부과에서 보톡스 얼마 정도? 저희는 보통 이렇게 뭐 주름 보톡스 이렇게 하는데 한 네. 5만 원 정도. 사각턱은? 사각턱은 한 8만 8천 원. 선생님은? 네, 저도 주름 보톡스는 5만 5천 원 부가세부터 네. 네. 턱은 9만 9천 원. 99,000원? 이게 가격을 약간 성동구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정하나요? 시세를? 주변의 눈치를 보고 정하겠죠. 약간 찾아보는구나. 잘 네. 나가는 병원이 얼마 정도 하나 보고, 아, 우리는 이 정도 가야겠다. 약간 이렇게 가는군요. 직원들 염탐 보내고 이렇게 또 확인하고. 아니 자, 그리고 그러세요. 궁금한 게 피부과 이제 직원분들 있잖아요. 직원분들은 조금 싸게 그냥 해주나요? 뭐 약간 한 달에 서비스처럼 뭐. 그렇게 서비스처럼 하면은 너무 이게 뭐 다 시술 받겠다고 할 네, 거여서 아주 그냥 원가 정도만 받고 네, 치료는 해주고 있습니다. 어쩐지. 자, 그리고 피부과가 있고, 여기 피부과 병원이 있고, 피부 관리샵이 있잖아요. 둘의 차이가 약간 어떤 건가요? 그냥 이건 너무 뭐 이렇게 쉬운 질문인데 그냥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딱 그런 것 같고요. 피부 관리샵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병원이 아닌 거죠. 병원도 아니고 시술을 할 수도 없고 의료기기를 다룰 수 없고 그냥 마사지나 뭐 그냥 관리 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 가도 막 이런 건 있잖아요. 윙윙윙윙 해서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근데 그것도 의료기기인가요? 그냥 관리 장비고 의료기기는 이제 레이저 그 같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관리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이제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또 이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뭐 들어가는 관리나 시술 같은 게 결정이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이제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피부는 네. 돈빨인가요? 아, 돈을 좀 많이 써야지 피부가 좋아지는 건지. 좀 약간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부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봐가지고. 아니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투자를 많이 피부과 하면 전문이니까 뭐. 그렇죠. 투자를 하면 그만큼 좋아질 수 있어요. 충분히 타고난 것도 있지만 확실히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말하는 게 30 넘어가면은 어느 순간부터 훅 간다고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 진짜 1도 안 바르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 20대 중반부터 이제 콜라겐 계속 떨어지면서 피부 노화가 시작되거든요. 이제까지는 괜찮으셨더라도 이제 30대 되고 40대 되고 하는데 선크림도 안 바르시고 보습제도 안 바르시면 피부가 이제 한 번에 훅.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딱 나갈 때 사실 스킬 로션, 뭐 에센스, 뭐 크림 막 이런 거 바르기 너무 귀찮아요, 사실. 그냥 수분 크림만 바르고 나가면 되나요? 아니면 수분크림 하나 정도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꼭 바르셔야 그래요? 됩니다. 네. 근데 자외선 차단제 옛날에 막 안 막 이거 바르고 시간 좀 오랫동안 있으면 막 여드름 난다고 막 이랬었는데. 본인한테 잘 맞는 선크림 찾으면 여드름도 안 나고
이제 그 우리가 유일하게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선크림이기 때문에 네, 선크림을 잘 바르시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발랐을 때 당김 없는 그런 제품 하나 찾으셔서 네. 문제 없고 당김 없는 제품 찾으셔서 그거는 꼭 발라주시고. 선생님 뭐 바르세요? 저는 네, 저희 병원 그냥 재생크림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야.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선생님은 뭐 바르세요? 저는 그냥 보습제 바르는데 어떤 거 본인 병원에서 또 만드는 네,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아토피 환자들이 쓰는 보습제를 제가 좀 선호하거든요. 그게 자극도 없고 보습력도 강해서 제품명 말씀하셔도 제로이드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제로이드라고 해서. 제로이드? 네. 선생님은 저도 제로이드 제품 하나 사용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아들 쓰는 보습제 피지오겔 쓰고 있어요. 피지오겔, 제로이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다 아토피 환자들한테 많이 쓰는 자극이 적은 로션 중에 저희가 뭐 관계자는 아닙니다. 네. 이하연 선생님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자, 여름철에 이제 탈모만큼이나 이제 피부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는데, 이제 태닝파 말고 이제 또 화이트파가 있더라고요. 예. 좀 피부가 하얘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과 안 가고. 예. 피부과 안 가고 일단은 약간 화이트닝에 네. 대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크림 잘 바르는 네. 거, 이제 까매지지 않게 네.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화장품, 비타민 C나 뭐 알부틴, 코직산, 뭐 나이아시나마이드 그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피부가 민감하지 않다면 각질 제거 같은 거 하면 네네. 표피세포 턴오버가 되면서 좀 안색이 밝아지거든요. 그 클렌징 하는 거 중에 각질 제거 성분이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들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거를 막 스크럽제. 네. 많이 사용하면 안 좋다고 하던데. 스크럽제는 이제 네.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어서 어. 그런 제품 말고 그냥 아하나 바하 그냥 뭐 PHA 이런 그냥 가볍게 각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하나 있거든요. 추천해 주세요. 본인이 만든 거 말고. 네, 그거는 딱 뭐 브랜드로 추천드린다기보다는 그런 성분이 있는 거를 검색하셔서 미백 성분이 있는. 네, 이건 각질 제거 네, 성분이 각질 있는. 제거. 근데 이 제품을- 안에 이런 알갱이가 있는 거 말고. 네, 그런 거는 피부 오히려 장벽이 무너져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만드는 과정이 다 산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항산화제 많이 이렇게 섭취하시면 어. 그래도 미백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크림만 네. 많이 발라도 피부 하얘지지 않나요? 뭐 비비크림 발라도 하얘지고. 매출을 상가하면 하얘지겠죠. 어. 선크림은 핵심인 것 같고요. 피부가 하얘지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선크림인 것 같아요. 진짜? 여름에 좀만 타도 얼굴이 좀 까매지잖아요. 저 여기 앞면 홍조같이 여기가 빨개요, 볼이. 궁금한 게 피부과 저희가 가잖아요. 사실 뭐 단기로 가면 안 되고 뭐 장기적으로 오셔야지 피부가 좋아집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뭐 2주에 몇 번, 뭐 그 기간으로 한 몇 개월 정도를 가야 되는지. 사실 저는 피부과 제가 가면 뭐 팩 해주고 레이저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얼굴에 뭐 이렇게 해놓고 뭐 뚜두두두 하고 뭐 이상한 걸로 이렇게 싱 해주고 가래요. 근데 사실 그냥 기분만 뭐 내가 대접받는구나라는 느낌만 들지 좋아지는 걸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가요. 얼마나 가야 되는지 기간을 알려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딘딘 씨는 워낙 지금 피부가 좋으셔가지고 네네. 더 좋아지기가 약간 힘들 정도로 지금 좋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세안하고 봐봐. 네. 보통 다른 분들은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미가 있다거나 네. 얼굴에 까만 게 보인다거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이제 주로 만족도가 더 높은데 아, 이제 보통 시술이라는 거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고 보통 한 3개월, 4개월, 길게는 뭐 6개월 한번 이렇게 꾸준히 한번 쭉 합니다. 가봐야겠네요, 네. 진짜. 네. 근데 이제 그런 약간 트러블이나 색소나 이런 게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 이 정도 하면은 완전히 완치가 되고 끝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사실 이게 제가 볼 땐 약간 운동하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네, 자기가 운동할 때는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을 끊으면 다시 좀 살도 그쵸, 찌고 그쵸. 몸이 안 좋아지니까 피부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화장 안 하고 이제 선크림만 바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선크림 바른 상태에서 밤에 세수 안 하고 자면 완전 엎어지나요? 화장처럼? 네, 맞습니다. 어. 이제 선크림 만들 때 그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뭐 물리적, 뭐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원료에 오일막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주무시면 막 피부 여드름도 올라오고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세안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근데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 여름엔 당연히 주의해서 발라야 되고요. 이게 비교해보면 저 거의 사계절 내내 자외선이 항상 있기 때문에 심지어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항상 있다고 하니까 선크림 항상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2010년도쯤에 9년 10년도쯤에 캐나다 있을 때 태닝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태닝샵을 몇 번 갔었는데 이게 무슨 암에 걸릴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태닝을 많이 하면 피부가 좀 악화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태닝샵에서 하는 그런 자외선은 보통 이제 자외선 A라고 해서 굉장히 피부에 깊게 침투되는 그런 네네네. 것도 많고, 그다음 강도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미국 피부과학회 보고에 의하면 한 번만 노출돼도 피부 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인공 태닝 자체가 기미나 이렇게 피부 노화 유발시키는 그런 광노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그러면 같습니다. 기계 태닝보다 일반 태닝이 더 낫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태닝을 할 거면 그런 인공 태닝보다는 자연 태닝이 더 낫다고 보고, 근데 너무 직사광선을 바로 이제 태닝을 하기보다는 좀 그늘막 같은 데서 반사광을 이용해서 태닝을 하시는 게 낫고. 그럼 신라호텔 수영장에서 태닝하지 말라는 거네요. 네, 그냥 일단 너무 이렇게 바로 받으면 일광 화상 입을 수도 있고, 네, 또 피부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네. 딘딘 씨는 태닝 해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요새도 한국에서도 해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국내에서 안 해보셨어요? 태닝은 보통 이제 서양, 특히 백인들이 좋아를 하는데 아시아의 인종보다 그쪽은 멜라닌 색소가 적거든요. 그래서 피부 톤이 하얀데, 그래서 그 백인들은 오히려 태닝을 해서 조금 구릿빛 피부, 건강한 그런 피부색을 원하는 거거든요. 같은 양의 햇빛 태닝을 하더라도 반응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태닝을 장시간 오랫동안 하더라도 그냥 살짝 붉어졌다가 가라앉는 반면에 아시아 동양인들은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어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태닝 가이드 자체가 그렇게 정립된 게 없어서 외국 걸 많이 들여오고 있는데, 외국 것보다는 훨씬 더 강도를 낮춰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근데 아닙니다. 백인들이 조금 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백인들이 생기는 문제는 이제 그 흑색종이죠. 피부암 리스크도 좀 더 높고, 그러니까 화상도 좀 더 잘 입는. 그쪽 최우등. 맞아요. 아니 이게 또 이 유튜브에 나가니까 맞습니다. 네, 그 혹시나 화상 네. 같은 광량을 했을 때 이제 그 반응이 이제 멜라닌 세포들이 더 과하게 반응한다는 거고요. 피부 트러블은 이제 그 태닝 자체는 백인들이 훨씬 좋아하지만 리스크는 사실은 유색 인종보다 백인들이 더 안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피부암 같은 경우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무섭고 위험하다고 하는 흑색종이 있는데, 아시아계 사람들은 이제 손끝, 발끝 이런 곳에 많이 생기는 반면에 그 백인들은 몸통에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악화 인자 중에 하나가 이제 태닝이나 이런 자외선이고, 그래서 백인들은 더 많이 그런 걸 유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름하면 피부가 뭐 빨리 지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땡볕에 시달린 피부가 막 이제 지쳐서 막 땀 흐르고 화장 흐르고 뭐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숨어있던 모공들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누가 준 화장품 잘못 발랐는데 그게 모공이 엄청 커졌다 막 이러는데, 모공이 왜 커지는 거예요? 모공 패드, 모공팩, 모공 클렌징, 뭐 모공 미스트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모공 상태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럼 허위 광고로 다 고소하면 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가라앉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모공도 눈에 띄게 되는 거거든요. 기형 유발하는 게 확실해가지고. 진짜 확실하다고요? 모공 줄이는 법이 있나요? 등드름은 이건 어떻게 홀링성 두드러기가 있어가지고 부모님 원망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약간 피부과에서 일부러 야 이거는 비밀로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